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서부지법에서 미디어워치가 JTBC 손석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첫 심리가 열렸는데, 아니 그 변론서에서는 한번 따져보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JTBC가 별로 이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검찰이 핑계 대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이거 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재판부도 뭐 그런 식으로 동조하는 것 같은데 미디어치는 그거를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빨리 하자고 지금 저희는 요청 중이고, 단지 이 태블릿 PC 관련 SKT LTE 위치 정보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조회 신청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조만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거는 SKT에게 그 태블릿 PC의 4년치 위치 정보를 가져와라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는 검찰과 특검에게 너희가 과연 SKT 위치 정보를 확인했는지 여부, 확인했으면은 그 자료를 가져오고, 확인을 안 했으면은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한 워딩은 이거예요. 원고는 SKT와 검찰, 특검이 태블릿 PC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태블릿 PC의 LTE망 기지국 위치 정보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태블릿 PC의 실소유주나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가 맞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각 기관들에 확인하고자 한다. 이걸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냐면요. 손석희가 딱 한 번 손석희가 직접 검찰이 SKT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태블릿 PC를 실소유자라고 최순실이 맞다고 확인을 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손석희가. 이게 아마 그러니까 2017년 1월 11일자 아마 두 번째 2차 해명 방송에서 여기네요. 2016년 1월 11일 팩트체크로 짚어본 7가지 거짓 주장 재하 방송에서 검찰과 특검에서 LTE망 이동통신사 기지국 위치 정보를 검토하며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자신들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자,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는 전원이 켜있는 동안은 계속 자동적으로 LTE망에 접속됩니다. 한동안 꺼져 있다가 저희 JTBC가 발견해 켠 순간부터 이동한 경로 등은 모두 통신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만일 JTBC가 누군가에게 받았다, 검찰과 짰다고 한다면 이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최순실 것이라고 확인한 검찰과 특검은 물론 건물관리인 통신사 모두 거짓말을 해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손석희가. 근데 저는 이거 믿진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특검이니 검찰이 SKT 위치 정보 확인했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 독일 로밍콜 하나, 그리고 구글 GPS 하나, 그래서 독일에서 2번, 제주도 1번 이거 맞았다고 밖에 얘기 더 하지 않았습니까? SKT 위치 정보를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그 당시 다급한 손석희는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이거 확인할 것도 없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검찰이 그걸 확인했으면은 이경재 변호사 쪽이 그게 자료를 들고 있어야지 정상이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1심 말기에 이 요청을 했습니다. 가져와라. 근데 안 가져왔어요. 검찰이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요. 1월 11일 지금 이 손석희 보도는 또 허위 보도인 겁니다. 검찰이 SKT 위치 정보 확인 안 했는데 확인했다고 거짓말한 보도니까 이거를 따로 제가 뭐 내일 정도 방통심의에 다시 이른바 징계 요청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실조회 신청서를 받기 전에 이거 안 했거든요. 했으면 왜 최순실 쪽이 이 자료가 없겠어요. 만약에 했다면 해봤더니 최순실 동선과 전혀 다르게 청와대 동선 나오고 인수위 동선 나오고 그리고 10월 18일 이전에 손석희가 들고 있는 동선 나오고 동선이 안 맞으니까 덮어버렸겠죠. 동선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신청한 이유는 만약에 그럼 검찰이 이걸 안 했다 그러면요. 그냥 이거 태블릿 PC에 다 덮어야 돼요. 가장 확실한 서울중앙지검의 첨단수사부가 있잖아요. 첨단수사부에 핸드폰이니 뭐니 증거자료 들어가면은 모두 다 이거를 위치 추적을 해서 그 핸드폰을 들고 골프장 갔네. 그럼 저쪽에 기업체 사장도 골프장 있었네. 그 위치 추적으로 이른바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이게 최순실 거냐 아니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위치 추적만 하면은 바로 나오는데 그거를 안 했다? 그럼 SKT가 협조 안 해주나? 협조 왜 안 해줍니까? 마레이 컴퍼니 김한수가 마레이 컴퍼니가 개통했다는 거 SKT가 바로 10월 26일자 공문으로 딱 쏴줬는데 그럼 이거 요청할 때 검찰은 이거 안 했단 말입니까? 이 사실조 요청을? 했는데 그냥 감췄다 그러면 특검으로 다시 찾아내야 되는 거고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최순실 거라는 말 다 접어야죠. 증거 채택 다 철회해야죠. 이건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따지다 보니까 제가 어제 좀 설명드렸는데 SKT 개통자 확인을 검찰이 바로 2016년 10월 27일 날 받습니다. 이 검찰 측 담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고 SKT에서 이른바 보낸 사람이 신모모 씨인데 SK텔레콤에서 이 검찰에게 공문을 쏴서 이 개통자는 2012년 6월 22일 마레이 컴퍼니, 김한수의 마레이 컴퍼니가 개통자다. 이 공문을 쏴줬는데 어떻게 이 손석희는 SKT가 검찰에 공문을 쏜 하루 전날에 마레이 컴퍼니라고 보도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건 이 당시 이 공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막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공문이요. 이 공문 안에 이 공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공문에. 저는 이 공문을요, 정호성 당시 전 비서관의 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이거. 만약 혹시라도 SKT가 미리 JTBC 측에 이를 누설했다면 SKT 담당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JTBC 관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왜? 통신비밀보호법령에 의거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SKT 공문에. 그러면 손석희가 이거를 공개한 게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재벌 사장이. 형의 집행도 관계없죠.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 목적도 관계없죠. 이건 국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손석희가 이 정보를 미리 받아서 공개한 것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손석희는. 근데 그럼 이걸 도대체 손석희가 어떻게 얻었냐? SKT가 공문 쏘기도 전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SKT의 이 신 담당자 신모모 씨와 사전에 유착해서 이 신모모 씨가 미리 JTBC에 알려주는 거. 왜? 검찰도 10월 27일 알았기 때문에 검찰과 손석희 유착돼 있지만은 검찰도 모른단 말입니다. 10월 26일에는.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은 SK의 신모모 이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알려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징역 7년, 손석희는 징역 5년이에요. 근데 미쳤습니까? SK텔레콤 직원이? 이거 왜 알려줘요? 그냥 검찰에 알려주면은 검찰이 알아서 하는데 저는 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가능성은 뭐냐?
공범이 알려준 거죠, 공범이. 이 태블릿 PC를 원래 잘 알고 있던 공범이 손석희한테 일찌감치 갖다 주면서 이건 김한수가 개통한 거다 알려준 거죠. 저는 김한수일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김한수일 가능성도.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손석희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손석희를 고발을 할 건데, 고발장 내용을 읽겠습니다. 손석희는 절대 이 김한수와 공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SKT의 신모모 담당자로부터 미리 빼는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신모모 담당자와 손석희를 수사를 해라. 저는 고발장은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손석희는 이제 검찰에 끌려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SKT에서 받은 게 아니면 누구한테 받았냐 이거를. 누구한테 알았냐. 김한수라고는 못 갈 거 아니에요? 김한수라고 깠다는 순간에 그냥 조작 다 드러나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박헌영이를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박헌영과 김필준이가 10월 18일 이전부터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는 사이인데 박헌영이 이 증인을 섰잖아요. 최순실께 맞다 태블릿 PC가. 그래서 박헌영이가 알려줬다고 거짓말을 하겠죠. 검찰에 가서. 왜 거짓말이냐. 태블릿 PC든 스마트폰이든 그 외관을 보고 개통자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개통자 누군지를. 그러니까 검찰도 이렇게 SKT의 공문을 받는 거거든요. 박헌영이 어떻게 합니까?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김한수가 개통했다는 것을 박헌영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태블릿 PC는 고영태가 들고 있다면서요, 고영태가. 그럼 고영태가 그것도 알았어야 한다는 건데, 고영태는 그 자체를 본 적이 없다, 자기는. 내 책상 하나 있은 적 없다. 내 거는 삼성 게 아니라 애플 거다. 그럼 고영태한테 듣지 않고 박헌영이가 이게 김한수 거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박헌영이는 고영태한테 들었다 그래야 되는데 고영태는 그거 절대 아니라 그러고 있는데 노승이라고.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은 어떻게 보면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손석희를 처벌한다기보다는 저는 SKT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손석희가 거짓말을 하다가 공범들이 드러나는 효과를 보려는 거죠. 뭐 어쨌든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SK한테 안 듣고 손석희가 어떻게 하냐. 그럼 어디서 들었냐. 그거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고발장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합니다. 서부지검에 제출을 하고 지금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하는 이유가 지금 4월 6일 박 대통령 1심 선고 때 이 검찰이 지금 증거채택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랑 뭐 하나라도 계속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놔서 김세윤 재판장 그 허튼 짓 하지 못하게 하려고. 당신이 여기서 증거채택 해봐야 조만간 다 드러난다. 당신 빠져라.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이 도태우 변호사가 고발했던 절도죄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개시하는 것도 좀 석연치가 않아요. 박 대통령 1심을 앞두고 증거채택이 지금 핵심인데 만약에 특수절도가 맞다 그러면 이거 증거채택할 때 상당한 장애가 되거든요. 뭔가 지금 좀 기류가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거채택이 여의치 않으니까 조작해서 증거채택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절도라고 박아놓고 절도 때문에 못한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지금 검찰이나 이 재판부가 뭐 그렇게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일단은 증거채택을 일단 막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빠르면 내일 정도라도 고발장 손석희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발장을 넣고 그거를 보도자료 돌리고 김필준 대해서도 고발장을 넣습니다. 김필준은 이 태블릿 PC의 비밀 패턴을 그냥 지 마음대로 풀었다 그러는데 14만 분의 1을 돌파했습니다. 김필준이가.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남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비밀 패턴을 그냥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풀면은 그것도 이른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일단 손석희 먼저 고발장 넣고 4월 6일 이전에 김필준 대해서도 고발장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증거채택 막기 위해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니까 아직 오늘 연락이 없는데 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빨리 대국민 보고대회가 어려우면 기자회견에서 이런 거 제가 지금 손석희 이거 잡은 거 SKT 비밀 그 개통자 미리 입수한 거 이런 것들도 계속 던지면서 증거 채택을 막는데 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종찬 기자랑 지금 김기수 변호사는 지금 개인적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공권력 갖고 있는 김진태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4월 6일 전에 뭐라도 좀 돌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